네, 소개받은 전수환입니다. 제가 오늘 6분의 연사를 유럽과 아시아에서 모셨는데 이분들을 모시게 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좀 부족하나마 내용을 소개를 해 올릴까 합니다. 오늘 혁신 제목은 오늘 이 포럼의 주제는 어떻게 기업 혁신과 예술의 연관성을 찾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과 예술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하기를 바라는 어떤 정책적인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 기획 아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 안에 아르콤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업단을 만들고 저희가 함께 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한국예술경영학회와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단순히 저희 학교 산학협력단의 이슈가 아니라 예술경영학회와 여러 문화조직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또 느낄 수 있었고요. 오늘 이 논의의 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이슈들이 좀 더 활발히 소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아르콤을 디자인했을 때는 이런 어떤 로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로고를 좀 베껴서요. 문화와 예술과 기업이 만나는, 그래서 만나는 어떤 교집합을 만들면 될 것이다. 저희는 매칭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고를 이런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꾼 내용을 보시면 뭔가 기업도 좀 변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고, 예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예술의 시스템하고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서 서로 간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상호 변화를 통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의 기업들이 변하고 있는지, 지금 사회를 보신 안지현 대표님처럼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마침 저희 예술경영과는 주로 공연 예술의 전문가들이 오시는 과정이었는데 기업 경영자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하셨고요.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오는 프로포저를 통해서 기업 경영 예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자연적인 요구들이 나오는 걸 보고 기업들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더불어 예술가들 중에서도 예술의 활동 영역을 기업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역량과 스킬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호 간의 변함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포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가 한 많은 일들은 크게 이제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해에는 기업 창의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내에 약간 HR적인 어떤 시도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조직 내부의 조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공헌이 연합될 수 있을까, 연결될 수 있을까의 좀 주제를 갖고 시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에는 좀 창조 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폭넓은 창조 경영에 있어서의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운영하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저희한테 자율권을 주셨고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을 이 자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같이 했던 프로젝트 기업들이고요. 이 사례들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오늘 자리가 적절하지 않고 또 두 번에 걸친 포럼을 통해서 사례 내용은 공유했기 때문에 오늘 그 준비한 그 브로셔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예술경영 안에 기업을 위한 예술경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직접 실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갖게 되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가 문화예술은 이 프로젝트 전에는 기업 메세나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기업의 후원을 어떻게 얻을까라는 좀 예술이 기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쪽의 교육 과정을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기업의 예술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교육 과정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한두 차례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사실 저희의 연구 사업과 관계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는 선행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해외 사례를 많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사례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함께 그 도움을 받았던 연구자들이 오실 수 있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기쁩니다. 더불어 그 예술경영학회의 도움으로 또 서울문화재단에 지원을 해주셔서 또 아시아 연구자들을 함께 모셔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유럽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 논의들이 아시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원들이 유럽에 가서 관련 유럽에서 전문가들 만났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저희 가서 저희가 그동안 유럽 사례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찾아뵙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한국에 와줄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옛날 공자님 말씀대로 제가 마음 행복한 이유는 이 전문가 네 분이 유럽에서 오신 전문가들이요. 유럽에서도 함께 모일 기회가 많지 않으신데 저희가 참 운 좋게 이 시기가 잘 맞아서 네 분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저는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들어오셔서 저희랑 많은 지금 미팅을 했는데, 같은 분야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좀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부분들의 해답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좀 행복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그동안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굉장히 성공적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경험했던 지난 10년 이상의 경험들을 우리나라에 지금 공유하려고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모실 처음 발표자는 지오바니 슈이마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처음으로,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을 학부로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경영을 연구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런던 예술대학이 유럽에서도 제일 큰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술대학 안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모델을, 책들을 거의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처음에 초기에 비전을 잡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경영학적인 어떤 변화들, 이 분이 말씀해 줄 핵심적인 내용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영의 흐름이 이제는 감성을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공유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많은 정부의 컨설턴트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한 사례들도 오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분의 이제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태까지 우리는 이성이라는 중심, thinking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운영했다면 이제 이모션과 감성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노하우에서 노필로 중심으로 경영의 패러다임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신 게 이분의 중요한 업적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안탈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들을 할 때마다 제일 고민이 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갖고 있냐, 그다음에 그런 걸 연구할 메소달러지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교수님께서 쓰신 여러 연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예술 개입이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내용에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평가 방법이나
실행 방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오늘 그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고, 또 이분의 이 연구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각 나라별로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한다는 점. 그래서 한국은 한국에 맞는 그런 맥락을 찾아서 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자신감을 주신 게 안탕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섹션을 통해서 이 두 분의 대가들로부터 경영학의 변화와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노하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로 넘어가면 두 분의 유럽에서 오신 실행자들을 모십니다. 이분들은 기업의 예술 개입을, 예술이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예술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것들을 이 아란차 선생님은 스페인에서 오셨고요. 바스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난 5년 동안 약 100여 개 기업에 컨설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전문적인 실행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부터 큰 프로젝트까지, 그 다음에 여러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본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술 경영을 전공한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험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코넥션스 인프라버블이라는 단체인데요. 이건 하나의 조직입니다. 기업인데 이 기업이 바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스페인 지역의 기업들의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유해 주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행자는 스웨덴에서 오신 피아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13년 동안 컨설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600개 정도 사례를 하셨는데, 그 중에 100개가 1년 이상 프로젝트고 500개는 단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저희가 놀란 것은 원래 이분은 무용가입니다. 무용수로서 원래 무용 교육을 하시다가 기업의 변화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들어오셨고요. 또 이분은 정치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아까 아란차와 다른 분들과 다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유럽 연합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계셔서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연합의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유럽 연합 전체가 이런 어떤 기업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 한 20개 정도의 국가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아니면 북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기업 혁신의 예술의 도움이 점차로 동유럽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미 제안한 건 뭐냐면 아시아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분이 운영하고 계신 건 틸트라는 단체인데요. 틸트는 무용의 포즈입니다. 약간 이렇게 삐딱한 무용 포즈를 의미하는데요. 뭔가 다른 기울어진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기업에 줌으로써 변화를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 분의 연사들을 운 좋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이승엽 교수님께서 예술경영 학회장이시고요. 저랑 같이 제가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더니만, 그러면 유럽에서 그런 아시아와의 네트워크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기회를 먼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승엽 교수님은 아시아 예술 경영을 하시는 대학 교수들 간의 네트워크의 또 회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시아의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보냈더니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타이완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보이시는 나라도 태국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국 분들을 모시면 어떨까, 이런 논의를 했고요. 또 저희 학교에 아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국비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베트남 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쿡이라고 하는 베트남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제가 기업에 어떻게 문화예술을 도입할까 하는 거를 소개하는 수업 시간 안에서 베트남 사례를 소개하는데, 제가 좀 많이 놀란 게 그 과정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두 분의 아시아 연사들을 이번에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지양 교수님이시고요. 난징대학에서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그 문화산업 전문가시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과정을 아직 활발히 시작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여러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기로는 중국에서 앞으로 네트워킹 할 때 이 교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함께 모색하는 뜻으로 이번에 모시게 되었고요. 중국의 좀 초기 단계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사례도 이번에 함께 소개하는 의미에서 한지연 그 서울문화재단의 팀장님을 모셨고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그 텔레콤 컴퍼니입니다. FPT라고 하는 텔레콤 컴퍼니에서 오신 그 레안 뚜앙이라는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그 기업 내 사내 교육 과정을 다이렉팅하는 그런 전문가십니다. 이미 상당 수준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것이 아시아에서도 이 기업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재 수준을 잘 보일 수 있는 분들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는 이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실행자들과 연구자들에 대한 저희가 네트워킹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협력망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의 피아께서 피아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 사업에 대한 모델들을 좀 고안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 혁신 파트너로서의 예술의 역할이 정립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예술 정책이 과거의 소외자 중심에서 사회 전반에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좀 더 넓은 사회 영역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내용을 마쳤는데요. 부디 오늘 6분의 소개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에서의 확산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협력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